성희는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딸 희수가 우수한 성적으로 의사고시를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10년을 혼자 키워낸 딸이 이제 당당한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 왜 여기 서 계세요?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희수가 파티를 위해 준비한 드레스를 입고 다가왔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 성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성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희수가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성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0년 전 남편 우연히 중국 상해에서 자동차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보험 판매를 하고 화장품을 판매하며 딸의 학비를 마련했던 고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 들어가자.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두 사람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지인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희수의 의대 동기들, 병원 선배들, 그리고 성희의 오랜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성희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눴다. 그때였다. 연회장 한쪽에서 김 회장이 낯선 중년 남성과 함께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김 회장은 희수가 레지던트로 일하게 될 병원의 이사였다. 그가 정중하게 안내하는 옆에 남성을 보는 순간 성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 남자. 걸음걸이, 체격, 얼굴의 윤곽까지 모든 것이 10년 전 떠나보낸 남편과 똑같았다. 성희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지만 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김 회장은 예전 보험을 할 때부터 거래하던 사이였다. 성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성희 씨, 제가 귀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쪽은 중국 상해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시는 서용찬 대표님이십니다. 제 사업 파트너이자 은인이시죠. 남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용찬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 우연과 똑같았다. 성희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려들고 있던 잔이 흔들렸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가까스로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용찬이라 불린 그 남자는 성희를 잠깐 쳐다보고는 김 회장을 따라 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시선이었다. 성희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아니야, 남편은 죽었어. 내가 직접 영정 사진을 들었잖아.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남편 김우현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연애가 시작되었다. 희수가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하는 동안에도 성희의 시선은 자꾸만 서용찬에게로 향했다. 그는 김 회장 옆에 앉아 정중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성희는 용기를 내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김 회장님 실례지만 서 대표님과 잠시 대화를 나눠도 될까요? 김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를 비켜주었다. 성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용찬 맞은편에 앉았다. 대표님은 한국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년. 그 숫자가 성희의 가슴을 찔렀다. 우연히 떠난 지도 정확히 10년이었다. 혹시 상해에 계신가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희의 손이 더욱 떨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희수가 18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성희, 우현, 그리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희수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서용찬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똑같았다. 이건 제가 아닌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에요. 10년 전에 당신이에요. 당신은 제 남편 김우현이에요. 서용찬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서용찬입니다.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성희도 그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희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성희는 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희수야, 아빠가 살아계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성희는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회장님, 서용찬 대표님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용찬 대표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0년 전 상해에서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성희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네. 자동차 화재 사고의 생존자였는데 심한 충격으로 과거를 모두 잊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가족도 국적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제가 그분에게 서용찬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렸습니다. 성희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10년 전 중국 공안으로부터 받았던 전화가 생생히 떠올랐다. 김우현 씨가 자동차 화재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DNA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시 중국까지 날아갔던 성희는 화재 현장의 참혹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었다. 공안은 우연의 소지품이었던 지갑과 명함을 보여주며 신원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시신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회장님, 그 사고가 정확히 언제였나요? 10년 전 3월이었습니다. 상해 외곽공업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죠. 성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우연히 사망했다고 통보받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제가 서 대표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제 일로 용찬 대표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희는 집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꺼냈다. 결혼 반지, 함께 찍은 사진들, 우연히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저장된 낡은 휴대폰까지. 희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이 아빠일까요? 성희는 딸을 바라보았다. 희수의 눈에도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닮았어. 아빠가 떠날 때 내가 18살이었잖니. 그때 아빠 얼굴 기억나니?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릴 때 아빠가 저를 안아 올리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모녀는 서로를 껴안았다.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다. 이틀 후 김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 대표님이 만나보시겠답니다. 오늘 저녁 6시 호텔 카페에서요. 성희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10년 전 우연히 좋아했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자신을 너무 많이 변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저녁 6시 호텔 카페. 서용찬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성희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나 인사했다. 앉으시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용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김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부인의 남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당신은 제 남편 김우현이에요. 성희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다. 결혼사진, 희수의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서용찬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과 똑같았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 오른쪽 어깨에 작은 점이 3개 있죠? 서용찬이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리고 왼쪽 발목에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가 있어요. 초승달 모양으로요. 서용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자신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성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은 차를 마실 때 꼭 3모금을 연속으로 마셔요. 그리고 긴장하면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만지는 습관이 있죠. 서용찬은 자신도 모르게 목덜미에 손을 가져갔다가 깜짝 놀라 손을 내렸다. 지금 막 그렇게 하려던 참이었다. 이럴 수가. 당신은 김우현이에요. 10년 전 상해로 자동차 부품 사업차 갔다가 화재 사고를 당했어요. 저희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당신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희수를 키우면서도 늘 당신 생각을 했어요. 서용찬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의 눈물이 왜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성희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 여자를 두고 가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까? 서용찬은 호텔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진 속의 자신, 여자가 말한 자신의 습관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익숙한 느낌. 그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나는 서용찬인가, 김우현인가? 대답은 없었다. 그저 혼란스러운 자신의 얼굴만 거울에 비칠 뿐이었다. 성희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용찬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를 다시 만나야 했다. 기억을 되찾게 해줘야 했다. 희수가 병원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성희는 거실 바닥에 온갖 물건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아빠와의 추억들이야. 이걸로 기억을 되찾게 할 수 있을 거야. 희수는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목걸이, 가족여행 때 모았던 기념품들,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메모지들.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모녀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우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다음 날 성희는 다시 서용찬에게 연락했다. 대표님, 하루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돌아왔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입니다. 약속 장소는 성희와 우연히 처음 만났던 카페였다. 23살의 청춘이었던 그들이 우연히 마주쳤던 곳. 지금은 리모델링되어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성희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장소였다. 서용찬이 도착했을 때 성희는 이미 와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30년 전이었죠. 성희는 카페 안쪽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저기 저 자리에서 당신이 커피를 쏟았어요. 제 책 위에요. 엄청 당황하면서 사과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서용찬은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시죠? 우리 집이요. 당신이 살던 집. 택시를 타고 강북의 주택가로 향했다. 조용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 성희는 대문을 열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았어요. 희수도 여기서 태어났고요. 서용찬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거실, 부엌, 그리고 안쪽 방들.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게 당신 서재였어요. 성희가 한 방문을 열었다. 책장에는 자동차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다. 당신은 차를 정말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여기 앉아서 자동차 잡지를 보곤 했죠. 서용찬은 책장 앞에 섰다. 손을 뻗어 책 한 권을 꺼냈다. 자동차 엔진의 이해. 책을 펼치자 군데군데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필체가 묘하게 익숙했다. 이 글씨, 당신 글씨예요. 당신은 늘 책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서용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지금 글씨체와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똑같았다. 점심 먹으러 가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식당으로요. 두 사람은 동네 골목 안쪽의 작은 중국집으로 갔다. 오래된 간판에는 만리장성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성희 씨 아니에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다 서용찬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이 사람, 우현 씨 아니에요? 성희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아는 분이에요. 짬뽕 2개 주세요. 자리에 앉자 서용찬이 물었다. 저는 짬뽕을 좋아했나요? 엄청 좋아했어요. 특히 여기 짬뽕을요. 매주 토요일 점심은 꼭 여기서 먹었어요. 짬뽕이 나왔다. 빨갛고 얼큰한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서용찬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다. 무의식 중에 손이 테이블 위에 식초병을 향했다.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후추를 뿌리고 국물을 한 번 저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성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연히 항상 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왜 그러세요? 서용찬이 물었다. 자신이 방금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깨달은 것이다. 당신은 늘 그렇게 먹었어요. 식초 3방울, 후추 2번, 그리고 한 번 저어서요. 서용찬은 숟가락을 놓았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습관이요.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희수가 어렸을 때 여기서 자주 놀았어요. 당신이 저 그네를 밀어주곤 했죠. 성희가 빈 그네를 가리켰다. 서용찬은 그네를 바라보았다. 순간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쳤다. 아빠, 더 높이.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 자신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모습.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으윽. 서용찬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끈거리는 두통이 몰려왔다. 대표님. 성희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서용찬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두통은 곧 사라졌지만 그 순간 본 영상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금 뭔가 보였어요?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영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희수예요. 우리 딸이에요. 서영찬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본 것인데 그게 기억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제발 기억해줘요. 우리를 기억해줘요. 성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저와 희수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서용찬은 성희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제발.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이 여자의 슬픔이 왜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용찬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성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우현 씨, 작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하지만 서용찬은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서용찬은 호텔방에 돌아와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책에 적힌 자신의 필체, 짬뽕을 먹는 습관, 그리고 그네를 타던 아이의 환영. 모든 것이 그를 김우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용찬이었다. 10년 동안 중국에서 서용찬으로 살아왔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렇다면 김우현은 누구인가? 10년 전의 자신인가? 휴대폰이 울렸다. 김 사장이었다. 용찬, 괜찮은가? 성혜 씨가 자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되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서용찬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10년 전 제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그랬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딱했네. 병원에서 깨어나서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 헤매고 있었으니까. 그 화재 사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상해 외곽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였네. 밤 11시쯤이었지.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했어. 서용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망자는 5명이었네. 신원이 확인된 사람도 있고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이 안 된 사람도 있었어. 자네는 운 좋게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었던 거야. 그럼 김우현이라는 사람도 그 화재로 사망했다고 처리됐다고 들었네.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어. 서용찬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만약 자신이 김우현이라면 누가 그의 이름으로 사망 처리된 것일까? 다음 날 새벽 서용찬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는 희수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다. 인턴 휴게실에서 희수를 만날 수 있었다. 제가 당신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희수는 서용찬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희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상자 안에는 남자용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다.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차고 계시던 시계예요. 중국에서 유품으로 돌려받았죠. 뒷면을 보세요. 시계 뒷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연에게 영원히 사랑해. 성희. 서용찬의 손이 떨렸다. 이 시계는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희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젊은 남자가 바로 그 시계를 차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틀림없이 젊은 시절의 서용찬이었다.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희수의 제안에 서용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희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99.9% 부녀 관계입니다. 순간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정말 아빠였어요. 서용찬은 아니 이제는 우연이라고 불러야 할 그는 주저앉았다. 과학이 증명했다. 그는 김우현이었다. 제가 정말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네, 아빠. 제 아빠예요. 희수가 그를 껴안았다. 우연은 어색하게 딸을 안았다.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딸이라니.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희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성인은 DNA 검사 결과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연 씨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연은 성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우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DNA는 자신이 김우현임을 증명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서용찬으로 살았습니다. 중국에 제 회사가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제가 끝내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성희는 우연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요. 기억이 없어도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희수의 아버지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우연은 성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날 밤 우연은 다시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나는 누구인가? 서용찬인가? 김우현인가? 일주일이 지났다. 우연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 일도 있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다녀올게요. 공항에서 성희와 희수에게 인사했다. 성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연은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탑승구로 가는 길 면세점을 지나쳤다. 그때 한 향수 매장이 눈에 들어왔다. 손님, 시향해 보시겠어요? 점원이 다가왔다. 우연은 무심코 향수를 손목에 뿌렸다.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다. 바로 이 향기. 누군가 이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 젊은 여자.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당신, 이 향수 어때요? 좋아. 당신한테 잘 어울려. 그럼 이걸로 평생 쓸게요. 당신이 좋다고 한 거니까. 평생이라니 과하잖아. 과하지 않아요. 우리 평생 함께 할 거잖아요. 으윽. 우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렬한 기억이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점원이 놀라 다가왔지만 우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더 많은 기억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성희, 행복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 희수가 태어난 날,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날, 희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상해로 출국하던 날,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던 성희와 희수, 금방 다녀올게. 계약만 마무리하고 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아빠, 빨리 와요. 그리고 화재,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밀쳐내던 순간, 폭발음, 의식을 잃어가던 그 순간, 아, 우연히 비명을 질렀다. 공항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 구급차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하지만 우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10년간 감춰져 있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성희와 처음 만났던 카페, 프러포즈했던 레스토랑,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날들, 희수의 돌잔치, 첫 유치원 입학식,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 성희와 싸우고 화해하던 평범한 일상들, 모든 것이 돌아왔다. 성희야, 희수야, 우연히 중얼거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 김우현이야. 나 집에 가야 해. 가족에게 가야 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탑승구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손님, 탑승 시간입니다. 직원의 외침이 들렸지만 무시했다. 그는 출국장을 빠져나와 입국장 쪽으로 뛰었다. 택시, 택시.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강북 아미동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우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이었다. 빨리요, 제발 빨리. 우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리고 있을 성희와 희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보, 나 돌아간다. 1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간다. 택시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다. 우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드디어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우연은 요금을 건네고 뛰어내렸다. 골목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움푹 패인 보도블록, 세 번째 집의 감나무, 모든 것이 기억 그대로였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성희야, 우연히 외쳤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대문이 열렸다. 성희가 나왔다. 우연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중국에 간 거 아니었어요? 우연은 성희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여보, 미안해. 너무 늦었어. 10년이나 늦었어. 우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희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당신,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응, 다 기억났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희수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게 다 돌아왔어. 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우연의 얼굴을 만졌다. 뺨을, 이마를, 입술을.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이. 정말이에요? 정말 다 기억해요? 그럼 당신이 우리 첫 데이트 때 입었던 노란 원피스도 기억나? 희수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도 기억나. 성희가 와락 우연에게 안겼다. 10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지금의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꿈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현실이야. 내가 돌아왔어.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희수였다.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듯 숨이 가팠다. 엄마, 공항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빠가 탑승을 안 하셨다고. 희수는 서로 껴안고 있는 부모님을 보고 얼어붙었다. 희수야,
우연히 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목소리에 애틋함이 가득했다.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딸.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빠, 진짜 아빠예요?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5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아빠가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거 기억나니? 희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우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 아니에요. 돌아오셨잖아요. 살아계셨잖아요. 세 사람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궁금한 듯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성희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우연히 좋아하던 고등어구이가 상에 올라왔다. 10년 만에 먹어보는 집밥이네. 우연히 숟가락을 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희는 그저 남편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꿈만 같았다. 아빠, 그동안 중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 눈을 떴을 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도. 김 회장님이 날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지. 의사들은 기억이 돌아올 수도,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어. 성희가 우연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엔 매일 악몽을 꿨어. 불길,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 나 자신.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 그래서 그냥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 김 회장님이 일자리를 주셨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우연히 성희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 여자들을 만나도 마음이 안 갔어. 뭔가 중요한 사람을 잊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 그래서 계속 혼자 살았어. 희수가 눈물을 닦았다. 아빠가 엄마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네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랬나 봐. 그래서 내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거겠지.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우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과거를 다시 확인했다. 이때 내가 100일이었구나. 네, 아빠가 돌잔치 때 제가 뭘 잡을지 내기하셨죠. 맞아. 난 붓을 잡을 거라고 했고, 내 엄마는 청진기를 잡을 거라고 했지. 결과는 청진기요. 엄마가 이겼어요. 성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1달 동안 설거지를 했잖아요. 그랬지, 그랬어. 우연히 웃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다. 이 평범한 추억들이, 이 따뜻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우연은 중국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부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를 정리할 준비를 시작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 가족에게로요. 김 회장도 찾아왔다. 우연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다. 정말 다행이네. 자네가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내가 아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만.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워낙 강인했던 거지. 그나저나 회사는 어떻게 할 건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요.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요. 1달이 지났다. 우연은 중국에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성희와 희수는 오래된 집을 다시 꾸몄다. 우연의 서재를 정리하고 새 커튼을 달고 가족 사진들을 벽에 걸었다. 여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성희가 물었다.
우연은 리모델링된 집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당신과 희수가 여기 있다는 거야. 주말 세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갔다. 10년 전 자주 가던 그 공원이었다. 그네를 보며 우연히 말했다. 희수야, 아빠가 밀어줄까? 아빠, 전 이제 28이에요. 희수가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네에 앉았다. 우연히 뒤에서 천천히 밀어주었다. 더 높이. 희수가 장난스럽게 외쳤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성희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완벽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빠, 그때 화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희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공장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는데 한 젊은 직원이 안에 갇혀 있었어. 난 그 친구를 구하려고 다시 들어갔어. 성희가 우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 친구를 밖으로 밀어냈는데 그때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지. 그 다음은 병원에서 깨어난 거야. 아무것도 기억 못한 채로. 그 직원분은 무사했어요? 응, 김 회장님께 들었어. 그 친구는 살았대.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희수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아니야. 난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집에 가자. 우연히 일어서며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성희와 희수가 각각 한쪽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중국집 가서 짬뽕 먹을까? 성희가 제안했다. 우연히 활짝 웃었다. 좋지. 식초 3방울에 후추 2번, 그렇지? 맞아요. 세 사람은 웃으며 공원을 나섰다. 손을 꼭 잡고 걷는 그들의 뒷모습에 행복이 가득했다. 6개월 후, 우연의 회사 한국지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개업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축하하네, 우현. 정말 대단해. 회장님 덕분입니다. 희수는 레지던트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었다. 주말이면 부모님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아빠,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희와 우연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같은 병원 선배 의사예요. 착하고 성실해요. 우연히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한번 만나봐야겠는걸. 아빠. 희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성희가 말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우연히 아내를 안아주었다. 1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야. 앞으로 우리 30년, 40년 더 함께 살자. 50년도 살아요. 그래, 50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비쳐들었다. 잃어버린 10년. 하지만 그들은 더 강해졌고, 더 간절해졌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함께였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 수는 있다.